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폐세자, 광해군의 아들이 쇼생크 탈출을 시도를 했죠. 하지만 땅굴을 파고 나갔는데 하필이면 포졸이 보초를 서고 있는 곳으로 구멍을 뚫어버렸네. 딱 걸려요. 이거를요, 부인, 그 폐세자 비죠. 세자가 나갈 때 땅굴을 통해서 이제 여보, 내가 평양 감사를 꼭 만나가지고 내가 거사를 꼭 성공시켰어. 여보, 몸짓이 마세요. 그래, 여보, 갔다 오겠어. 해서 나가는 모습을 보고 있었대요. 그런데 구멍에서 뚝 튀어나오자마자 포졸한테 잡히는 걸 봤잖아요, 부인이요. 그걸 보고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나무에서 굴러 떨어졌다고 합니다. 나무 위에서 망을 보고 있었거든요. 자기 남편이 제대로 빠져나가나 안 빠져나가나. 잡혀서 다시 질질 끌려오는 걸 보고 이거 놔라 이놈들아! 그걸 보고 놀라서 나무에서 떨어져서, 그리고 그 길로 바로 세자비는 모든 게 다 수포로 돌아갔다라는 생각에 방에 들어와서 목을 매 죽습니다. 이 소식이, 그러니까 폐세자가 땅굴을 파고 도망을 가려고 했다. 들고 있던 편지를 보니까 평양 감사에게 보내는 모종의 반란의 쪽지였다. 이런 게 인조한테 보고가 당연히 됐겠죠. 보고가 되자마자 인조는 격분을 하고 이런 말합니다. 폐세자, 자진 명령을 내린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라. 이거예요. 어명이에요. 근데 뭐 살고 싶겠습니까? 이제 어떤 수를 쓰더라도 못 빠져나가요. 위리안치는 못 빠져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게다가 또 지금 부인까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해가지고 먼저 세상을 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폐세자도 아버지, 그러니까 광해군이 있는 쪽으로 절을 하고 불효자 먼저 떠납니다. 그리고 스스로 목을 매서 부인을 따라가요. 아유, 뭐 폐세자와 폐세자 비는 무슨 죄가 없죠, 솔직히. 이 소식이 광해군의 부인, 그러니까 한때 중전마마의 귀에 들어가네요. 뭐 옛날에 중전마마지만 지금은 지금 죄인으로, 대역 죄인으로 끌려와 있는 상태. 충격이죠. 아니, 아들 내외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하니까 아들아, 며느라, 충격이죠. 그래서 시름시름 앓다가 광해군의 부인도 얼마 못 가서 세상을 뜨고 맙니다. 이 모든 걸 다 예측을 했던 것 같아요. 광해군의 부인 같은 경우에는 불교신자였거든요. 불교신자여서 궁 안에서도 늘 부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아들 꼭 수능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건 제가 세계사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고다마 시타르타, 그러니까 우리가 석가모니로 알고 있는 부처님께서는요, 여러 가지 유언을 남기셨는데, 그 유언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나를 신격화시키지 말라. 여예요. 그리고 나의 가르침을 기복신앙으로 만들지 말라가 부처님의 유언이었어요. 기복신앙은 뭐냐? 업다운. 컨디션이 기복이 심한데?가 아니라,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비는 거예요. 비나이다. 우리 아들 이번에 수능에서 만점 받게 해줘서, 우리 아들 이번에 장가가게 해줘서. 이게 기복신앙이거든요. 백일기도 이런 것들 하지 말라고 했어요. 고다마 시타르타 석가모니께서는. 아마 하늘에서 굉장히 지금 씁쓸해 하실걸요. 석가모니도 내가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는데 무슨 수능 100일절만 되면 각종 사찰에서 100일 기도 등등등등등등. 거기까지. 하여간 광해군 부인 같은 경우에도 궁에서 늘 부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뭐라고 기도를 드렸냐면, 다음 생에는 임금의 며느리가 되지 않게 해주소서. 모든 걸 다 예측을 한 것 같아요. 내가 분명히 끝이 안 좋을 것이다 라고요. 지금 다 죽었잖아요. 광해군의 아들, 며느리, 광해군의 부인 다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는데 광해군은 안 죽어요. 끝까지 오래 삽니다. 쫓겨난 후에도 18년을 더 살아요. 교동도에 있다가
그 강화도 옆에요. 교동도에 있다가 제주도로 유배를 갑니다. 거기서 늙음하게 노년을 거기서 보내는데 나중엔 다 무시해요. 이제 왕도 아니에요. 어이 영감 밥 먹어. 영감 왜 안 일어나? 세수 좀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해군은 꿋꿋하게 밥 나오는 거 다 먹고 잠 잘 자고 했다고 해요. 끝까지. 왜? 아마 이 기록은 안 남아있지만 꿈을 버리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어요. 여러분 그 종신형 선고받은 사람들, 우리나라는 무기징역과 종신형이 달라요. 무기징역은 말 그대로 징역 30년, 징역 20년 기한을 정하지 않은 거고 무기징역이고, 그러니까 20년, 25년 후에 나올 수가 있어요. 가석방으로. 무기징역은 종신형, 특히 미국이 그걸 하고 있죠. 종신형 같은 경우는 쇼생크 탈출 보시면 알겠지만 죽을 때까지 못 나와요. 특히 이 가석방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이 있거든요. 이거는 무조건 교도소 안에서 죽어야 되고 죽어서도 시신이 교도소 밖으로 못 나갑니다. 안에 있는 공동묘지에 묻혀야 돼요. 그것이 life sentence without parole이라고 하는데 무시무시해요. 뭐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만약에 사형이 없다고 하면은 그런 형벌은 도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미국은 보통 300년, 400년, 징역 500년 때리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그때까지 너 살아라가 아니라 경고의 메시지예요. 너는 그만큼 사형은 안 때리지만 그만큼 너의 죄는 그만큼 중하다는 메시지를 주는 거죠. 하여간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이렇게 종신형, 징역 1000년 이러면은 희망이 없으면 일찍 죽어요. 교도소 안에서요. 그래서 쇼생크 탈출에서 그 모건 프리맨, 흑인 아저씨죠. 이 남자 주인공한테 팀 로빈슨한테 했던 명언이 그거잖아요. 남자 주인공이 여기 있으면 희망이 없다라고 하니까 나 종신형이기 때문에 모건 프리맨이 Hope is a good thing. 희망은 좋은 것이야. 얘기하잖아요. 광해군은 끝까지 밥 잘 먹고 잘 자고 살았어요. 죽을 때까지 제주도에서. 왜? 거의 20년을 살았는데 꿈을 포기하지 않은 것 같아요. 희망을. 언젠가는 내가 다시 왕 자리를 내가 다시 차지한다. 16년간에 그렇게 어렵게 그 살 얼음판 걸으면서 세자 생활을 한 다음에 어렵게 왕 됐잖아요. 그리고 임진왜란 때 선조는 그 도망 다닐 때 분조를 이끌면서 정말 진짜로 왕세자가 왜군들과 맞서 싸웠던 역전의 전투 영웅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서 절대 내가 포기할 것 같냐? 포기 안 한다. 기회는 반드시 온다. Hope is good thing. 모건 프리맨의 대사같이. 그런 희망을 가지고 20년을 버틴 것 같은데 그런 기회는 오지 않았습니다. 인조 19년. 인조 반정이 일어난 지 19년. 그러니까 광해군이 왕에서 쫓겨난 지 19년째 되는 해 67세의 나이로 제주도에서 파란만장한 생을 마감을 합니다. 안타까워요. 솔직히 말해가지고요. 뭐 저도 역사를 좋아하고 공부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선조의 아빠, 친아빠의 질투만 없었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정말 조금이라도 광해군을 진심으로 도와줄 수 있었던 그런 우군, 친구들이 주변에 있었다면 이렇게 광해군이 끝까지 외로워가지고 아무한테도 의지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무당한테 의지하고 아무도 믿지 못하고 다 의심병이 걸렸죠. 그렇지만 않았더라도 정말 바른 청년으로만 광해군이 컸더라도 역사는 달라질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뭐 광해군의 몇 안 되는 업적 가운데 하나인 그 중립외교. 이게 그 당시 이제 그 공자왈, 맹자왈 중국 한족들 유교, 성리교가 최고다라고 믿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땐 오랑캐를 후금, 만주족, 청나라를 인정 못하거든요. 그렇지만 그 틀에서 벗어난 광해군은 정확하게 국제 정세를 읽을 수 있었던 능력이 있었던 그런 청년이었지만 어떡하겠습니까? 자기 그릇이 그게 안 됐는데 네, 이렇게 광해군은
생을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 그릇이 이렇게 안 되다 보니까 배다른 조카, 그러니까 인조에게 왕자리를 빼앗기고 제주에서 한 많은 인생을 마감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광해군은 접고 이제 인조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인조 반정. 반정이란 건 뭐냐면요, 반대되는 것을 올바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여기니까 말씀드렸죠. 발을 정자 있잖아요. 우리 저기 반장 투표할 때 분필로 쓰는 거, 발을 정자. 그러니까 올바르지 않은 것, 나쁜 것을 반대해서 올바르게 만든다가 반정이거든요. 오늘부터 하시면 되죠, 여러분. 인조 반정은 기본적으로 서인 반정입니다. 기억 안 나시죠? 서인, 동인이 갑자기 갑툭튀 또 왜 튀어나오냐? 조선사, 특히 이제 그 선조 이후의 조선사를 공부하시는 분들, 그 역사책을 집어던져! 그냥 라면 받침대로 싸! 라고 하시는 대부분의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이른바 당파 싸움. 뭐야, 서인, 동인, 남인, 북인, 무슨 동서남북 너희들 뭐 하냐? 그것도 모자라서 무슨 뭐 대북, 소북, 뭐 그것도 모자라서 뭐 노론, 소론, 나네! 넘어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와우. 의외로 쉬워요. 의외로 쉬워.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왜 이거를 정리 안 하면 인조 서인 반정이란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자, 봐요. 당파 싸움이라는 것은 언제 시작됐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선조 때 시작이 됐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당파 싸움은 다 광해군 아빠 선조 때 시작이 됐어요. 자, 선조 때는 이른바 노땅들, 그러니까 무슨 뭐 원로 건국의 주역들, 할배들 다 빠이빠이 물러가고 젊은 신진사대부들, 이른바 사림, 지방에서 하늘천 따지하고 있던 젊은 피가 끓는다, 젊은 성리학자들이 중앙으로 진출해가지고 정권을 잡았다라고 말씀드렸죠. 선조가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노땅들 가서 손잡으시고 이제 정치는 지방에서 하늘천 따지하고 있던 기회만 노리던 우리 젊은 유학자들과 함께 나는 정치하겠다. 사림들, 그러니까 선비사자의 숲을 림자, 숲.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방 산속에 들어가서 하늘천 따지하던 사람들을 사림이라고 해요. 와요. 한양으로 와요. 서울로 올라와. 그런데 참 다 같은 편이잖아요. 다 사림들이잖아요. 젊은 학자들. 그런데 이 권력이라는 게 뭔지 한번 잡으면 꼭 패가 갈려요. 이 사림들, 젊은 유학자들 한번 정권 잡으니까 슬슬 저들도 싸우기 시작하네. 당시 이조행랑이라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슬슬 기억이 좀 나시나? 별로 높은 자리는 아니지만 인사권을 쥐락펴락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누구는 저기 행안부로 가시고, 누구는 저 국방부로 가시고, 누구는 저기 세종시로 내려가셔가지고 교육부로 가시고, 이거를 결정하던 사람이 자리가 이조행랑. 굉장히 요직이죠. 좋은 자리예요. 그래가지고 이 자리를 놓고 사림들, 젊은 유학자들끼리 싸운 거예요. 야, 그거 왜 네가 들어가려고 하냐? 야, 내가 아는 형님 그거 가라고 해. 야, 가만히 있어. 찬물도 위아래가 있지. 해서 김효원이란 인물과 심의겸이란 두 인물이 붙어요. 최종적으로 김효원, 심의겸이, 야, 의겸아, 가만 있어. 이조정랑은 내 거야. 효원아, 너 왜 그래? 그 자리는 내 거야. 저리 비켜. 치고받고 싸우는데 이때부터 갈려요. 요 두 사람 때문에. 자, 김효원의 집은 한양의 동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김효원을 따르라 라는 파는 동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심의겸의 집은 하필이면 집이 한양의 서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심의겸을 따르는 이 젊은 유학자들은 서인이라고 그때 처음으로 갈려요. 사림이, 당파 싸움이.
동인, 서인으로. 이조 행랑 그 자리 때문에요. 선조가 요걸 가만히 머리를 팽팽 돌립니다. 선조는 자기 백 하나도 없던 사람이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선조는 그 하성군은요, 원래 왕이 될 수 없는 순번이었어요. 근데 얼떨결에 왕이 되다 보니까 이 궁 안에 자기 세력이 단 1도 없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밑에 있는 신하들이 저들끼리 동인, 서인 패를 갈라놓고 싸우네? 요걸 이용한 거예요. 아, 내가 한 번은 내가 서인 쪽으로 힘을 몰아줬다가 동인 견제하고 또 서인이 좀 힘이 좀 세지는 듯해 보이면은 동인한테 힘을 주고 여러분 저거들끼리 싸우면서 저거들끼리 힘을 뺄 것이다 라고 해요. 이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예요. 당파 싸움이란 것은 선조가 판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선조는 나쁜 왕입니다. 지 권력 키우려고. 선조가 먼저 서인에게 파워를 줍니다. 동인 까라뭉개라고. 당시 서인 측의 대장은 정철이거든요. 송강정철. 그렇죠. 우리가 국어 시간에 그렇게 시를 외웠던 정철 선생님, 영어학원 정철 선생님 말고요. 정철이 서인의 대장이었어요. 음모론이 그때 갑자기 나타났네. 동인이 반정을 일으킬 그런 음모를 꾸몄다. 요거 가지고 서인 대장인 정철이 음모론 요거 하나 들고 와가지고 동인을 박살 내버립니다. 그냥 거의 멸종을 시켜버리죠. 자, 여기서 선조가 동인이 완전 박살내기 2%, 에네르기 2% 전에 스톱! 서인 정권을 만들어줄 수 없잖아요. 선조는요. 동인의 약간 힘이 있을 때 스톱! 다시 동인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그러면 사람 숱하게 죽어나간 동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서인 대장인 정철이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쁜 게 아니라 이를 바닥바닥 가는 원수죠. 자기 친구 동지들 다 죽였는데 이제 동인의 입장에서 서인과 서인 대장 정철에 대한 복수 타임 들어가요. 여기서 동인에서 갈립니다. 두 패가. 야, 정철 죽이자! 이 나쁜 놈 왼수 정철 죽이자! 라는 강경파가 있고, 정철이 나쁜 짓은 많이 했지만 죽일 필요까지 있냐? 그냥 멀리 유배나 보냅시다! 라는 온건파가 있어요. 정철을 죽이자! 라고 했던 강경파 동인 대장이 집이 북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정철을 죽이자라고 했던 파는 동인 가운데서도 북인이라고 부릅니다. 정철 죽일 필요가 있냐? 그냥 멀리 유배 보내자. 하필이면 그 세력은 또 남쪽에 있었어요. 남인이 됩니다. 남인. 잘 따라하고 있죠, 여러분들. 서인은 아직까지 그대로 있어요. 동인이 지금 또 아메바 같이 세포 분열을 한 거예요. 정철 처벌을 놓고 동인이 북인 정철 죽이자, 남인 유배 보내자, 요렇게 갈립니다. 근데 일단 이 북인이 또 갈려요. 선조 말쯤에요. 아, 참. 잘 따라오세요. 아니, 필기 좀 해보세요. 필기, 요 정도는요. 북인. 그러니까 정철을 죽이자라고 해서 강경파 북인이 또 갈려요. 어떻게 갈리냐? 선조 말에 다음 후계자로 영창대군을 하자라고 영창대군을 미는 소북이 등장을 하고 주로 젊은 학자들이었어요. 젊은 것들이 뭐하라 왕은 광해군이야. 광해군을 미는 늙은 원로 정치인 대북으로 갈립니다. 여기서 퀴즈. 이이첨 있죠? 광해군의 오른팔. 당연히 어디 소속일까요? 3초 드리겠습니다. 뚜뚜뚜뚜뚜뚜뚜뚜뚜 삐. 당연히 이이첨. 광해군의 오른팔인 이이첨은 대북 출신이겠죠. 광해군을 미는 원로 정치인 대북파. 즉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선조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광해군 내내는 대북 정권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시고 있죠? 광해군은 대북 정권이다. 솔직히 이런 건 나 굉장히 싫어하는데 이거 그 시험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역사 시험에. 근데 요 정도 한번 여기 왜 따분하시더라도 정리를 한번 하시면은 나중에 편해요. 나중에 뭐 저 영조 시대 때 뭐 당파 싸움에서 뭐 탕평책 나오고 할 때 그때 수학 같이요. 수학 정석도 처음부터 차근차근 공부 안 하면 수학 정석 한 100페이지쯤 되면 흰 건 종이요 까만 건 잉크가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영조 때 뭐 탕평책 그때 조금 쉽게 넘어가시려면 요때 지금 좀 지루하시더라도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그러니까 동인이 북인 남인으로 갈렸죠. 따라오시죠 여러분들. 그 정철 죽이자. 그러니까 북인. 정철 그냥 유배 보내자. 남인. 이 북인 강경파 북인 가운데서 영창대군 밀자. 소북. 아니야 광해군 밀어요 이 젊은 것들아. 대북. 이거죠. 결국 무슨 말이냐면요. 계속 동인 정권이에요. 그냥 동인 정권이요. 서인은 뭐냐? 지금까지 서인은 한 번도 안 나왔잖아요. 서인은 처음에 그냥 동서 갈린 이후부터는 계속 그냥 서인이에요. 아직까지 아메바 분열 안 했어요. 지금 다 아메바 분열은 동인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다들. 서인은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광해군 정권 내내 찬밥 신세예요. 뭐 벼슬도 못하고 동인들 저거들끼리 싸우는 거 구경만 하고 우리 서인은 서쪽으로 갈까? 서서갈비나 먹을까? 우리가 있다는 걸 알기나 할까? 우리 여보세요 나야 우리 서인인데요. 우리도 좀 챙겨줘. 저 가만있어 마. 광해군 정권 내내 찬밥이었던 서인. 이제 대북이 날아갔어요. 서인 복수 타임입니다. 그러니까 동인 가운데서도 가장 실권을 쥐고 있었던 대북, 광해군 정권 내내 모든 걸 쥐락펴락했던 대북, 즉 동인의 모든 것인 대북이 날아가 버렸잖아요. 즉 동인이 다 날아갔잖아요. 이제 서인도 우리도 한번 슬슬 한번 정권 좀 잡아볼까? 너무 오래 기다렸어. 우리 서인. 이 서인 중심엔 이거 재밌는 얘기인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